내란, 계엄, 그것도 비상계엄. 그렇죠. 이 말에 너무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실제 행동이 뭡니까 지금? 나는 군대 이런 표를 써요. 군대 안 간 대통령의 병정놀이였다. 병정놀이였다. 병정놀이였잖아요. 그게 2시간 만에 진압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 사람도 잡아가지 못했죠. 예. 또 총 한 방 안 쐈습니다. 예.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내란이나 계엄으로 딱 개념 규정을 하면은 예. 그때부터는 실제 상황보다는 내란과 계엄이란 그 말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잉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더구나 정치적 상황하고 딱 맞춰지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자중할 때, 자중해야 될 때 자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결여되죠. 과잉 대응하는 거. 예. 저희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다가 이번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 호칭도 애국 시민으로 좀 한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 내용이에요. 아니 저는 어떤 내용?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 예. 그 뒤에 몇 차례 있었던 그 대국민 담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아. 이게 극단적인 유튜브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완전히 머리에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그러고 너무나 과장이 많아요. 아. 제가 선포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에 과장, 거짓말, 왜곡 20개. 계엄령 포고문에. 그러니까요. 예. 계엄령 보고문이 아니라 선포문. 선포문. 예. 국정마비라고 했잖아요. 아, 예, 예. 국정마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정마비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리고 마약 천국이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사회에서 마약 문제를 요 정도로 관리를 하는 나라. 하고 있는 거는 경찰, 검찰 덕분인데 그걸 마약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그리고 분이. 어제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러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것은 이건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예. 유권자의 최고 수준의 주권 행사가 투표 아닙니까? 투표에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지난 4월 총선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믿고 선관위를 급습해가지고 서버를 탈취할 생각을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주권 침탈을 해놓고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좀 허무하다고 그럴까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아.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게 어떤 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요? 음모론, 주술 아하. 이런 것은 한 인간을 신앙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영혼이 망가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부정선거 대통령은?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예. 거기서 벗어나는 걸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하. 사로잡히는 거죠? 이건 컬트입니다. 컬트. 아하. 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을 가진 대통령이 예. 최고급 정보를 받는 사람이 그렇죠. 아주 저질의 그리고 생계형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이 본인도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퍼뜨리면은 예. 광고를 많이 유튜브에 광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가. 예.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하. 용어 자체가 전부 그쪽으로 어제 결정판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정부기관에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최초의 실수가 청와대 옮기는 거 아닙니까? 아하. 청와대가 용산으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기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입니까?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지. 그 다음에 국방부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권한 없는 대통령 당선인이 예.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민족사적 정통성은 서울에 있고 광화문에 있고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나는 백악관에서 근무하기 싫다. 난 펜타곤으로 가겠다. 2달 안으로 나가라. 한국하고 똑같은 거죠. 맞네요. 그때 우리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비판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아찔했어요. 아하. 이거 시작부터 때문에 잘못했구나. 난 그때 시작부터. 딱 느꼈습니다. 아하.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준석 대표 몰아낸 거 아닙니까? 똑같은 패턴. 엉터리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대선도 승리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엉터리 정보에 근거한 거예요. 예. 청와대에 왜 나왔느냐?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뭐 비서들하고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예. 같은 건물에서 비서하고 대통령이 근무해가지고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하. 그걸 가지고 몰아내고 그 다음에 결정판이 의료 대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 몰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것은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아하. 의정 갈등, 의료 그러니까 대란, 2,000명 증원. 정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을 의료계와 민주적으로 합의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건 법원에서 그래 판단한 거고. 그런데 계속 과학적 근거가 우겼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총선 전에 해가지고 한때 반짝 지지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래도 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사표가 저는 한 100만 표 정도로 보는데 예. 이탈했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예. 몇백 표 차이로 결정되는데 나는 의사들의 반기로 한 선무승 날아갔다 봅니다. 아하. 그래서 총선에 총선에서. 졌잖아요. 예. 예. 총선을 져도 유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 대란. 그런데 그냥 갔잖아요. 가서 지금 한국의 의료 체제가 망가져버렸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인데 세계 최고의 K 의료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계적 강군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강군. 국군을 지금 조조군사 비슷하게 만들었죠. 계엄령을 통해서.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의료 망가뜨리고 국군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지난 70몇 년 동안에 우리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제도 아닙니까? 문명의 기초 아닙니까? 의료와 안보가. 그리고 출발은 간단해요. 엉터리 정보로 가요. 엉터리 정보로 그렇죠. 이상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그것도 예. 제가 28일 제 유튜브에 예.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건데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은 특히 내란 특검법은 이건 완전히 혁명사령부 만드는 것 같으니까 아하. 선거기간과 겹치고 또 수사기간이 너무 길고 이것은 거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올렸습니다. 예.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됐어요. 예. 다만 저는 3명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2명 그렇게 했어요. 예. 저는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잘했고 아주 균형이 맞잖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 국민의힘도 욕하고 민주당도 욕하고 여기 바로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탄핵당할 염려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이 혼란상이 예. 딱 잡힌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에 대고 또 국무위원들이 뭐 반발하고 왜 권한도 상의를 안 했냐 소리 질렀다고 그러는데 더구나 그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걸 보니까 하도 황당한 게 예. 아니 사표 사의를 전에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 그 사의 표명한 건 또 어떻게 되고 또 사의 표명하고 그 사람 그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몰락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건 남 다 치우고 2,000명 정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이걸 여기서 비서실에서 막았어야지. 그런데 그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은 그 토론회에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2,000명도 부족하니까 4,000명 해야 된다는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 그거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부를 하는구나. 예.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망쳤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최상목 전환대행에게 욕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살려놓았는데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서 옆으로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12월 3일 10시 넘어서 대통령 선포한 직후에 보여준 한동훈 대표의 치밀한 대응, 이런 역사에 남고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뭐 국회로 모여라.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예.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계엄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금방 올리면서 예. 오늘 밤중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계엄령 해제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을 구한 거 아닙니까? 만약 안 그랬으면은 거의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렇죠. 투표에 참여도 안 했으면 지금쯤 내란 비호당이 아니라 이거 저 위헌 정당으로 심판의 대상이다. 뭐 저 대선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을까요? 그런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최소한 제명은 해야 될. 그래가지고 이걸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못한다고 보십니까? 찬스가 있었는데 예. 그 지금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바람에 그렇죠. 지금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30% 된다는 걸 아닙니까? 예. 이게 세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 딱 정리를 했으면은 예. 재출발 할 수 있었는데 시간 지나다가 보니까 그 타이밍마저도 놓쳤죠.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런데 이러면 대선은 포기하는 거죠. 대선은 좀 포기한 건가요? 대선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러죠? 표를 달라고. 아니 윤석열 지키는 정당 플러스 음모론 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이러면은 당명을 차라리 막 부정선거당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게 좀비화가 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좀비화. 그렇죠. 종이 영원히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질서가 없고. 그러네요.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윤석열이라는 서건 새끼를 잡고 인수봉으로 오르겠다는 건데 그 인수봉이 대권 고지 아닙니까? 예. 그게 되겠습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 포기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총선과 대선. 예. 이건 물론 그냥 병정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이건 정말 운이 좋고 다행스럽게 이게 인명 피해가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국면이지 병정놀이로 볼 건 아니다. 이거 계엄이나 내란은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사전 모의한 정황은 너무 무시무시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딱 드는 많은 이건 여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진행 상황을 보고 이거 바보 아니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엉성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또 하나의 미치광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또 됐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정말 몰랐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이죠. 물론인데 정상 참작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수능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 그 지금 전개 과정을 보면 딱 두 사람이 규모자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김용현 예. 두 사람이고 나머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은 그냥 겉돌았던 사람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 아기보살.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11시에 계엄령 선포도 웃기는 거고 새벽에 해야죠. 아침에 새벽잠 설쳐가지고 국회 나오는데 한참 걸렸을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런 예. 그리고 세상에 국군 통수권자가 밑에 실병 지휘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부수고 들어가라든지 뭐 총을 총을 쏴서라도 쏴서라도 꺼내 말은 아주 그렇게 거칠게 하는데 예.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집단 항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좀 국군을 안 봐주던데 집단 항명입니다. 집단 항명이 바로 사령관까지는 그 명령이 내려갔지만 사령관에서 밑에 대령이나 이쪽으로 이어지는 데서 안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됐겠습니까?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 가만 들으니까 황당하거든. 이거 또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그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뭐 새벽 1시죠. 해제되어 버리고 예. 거기 보면 기록 이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14명 잡아라고 그러더니 3명으로 줄입니다. 이재명하고 한동훈, 우원식. 3명이나 아마 잡아라 이런 뜻이거든. 예, 예. 근데 잡으러 출동을 했어요. 단톡방에 있더라고요. 출동했어요. 예. 출동해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끝난 거야. 아, 너무 늦게 출동을 한 거예요. 예. 그 지시가 내려온 게 12시 반쯤 됐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병정놀이를 하는 건데, 전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군대에 가서 총을 잡으면, 총을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하고, 또 총을 잡은 사람들, 부분에 한 4,800명 동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실패하면은, 감옥갈 각오를 해야 되고, 가야 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시작했다는 게 그러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이 총과 군대의 엄숙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리밀려 돼가지고 가야 했으면 수사하는 범위도 좀 좁혀졌을 거 아닙니까? 예. 가야 하면서 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 명령 수행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지금이라도 기회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내일이 마지막 기간인가요? 예, 내일 오전에 아마도 이제 가기 전에 체포영장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딱 결정을 조동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렇게 했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년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예. 탄핵 찬성이 70% 나오고 뭐 여러 언론사에서 했는데 예. 반대가 25%죠.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편에서 보면 사실 편집장 같은 분들이 보수에서 어떤 이념이나 논리 이런 것들에 딱 중심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보수는 사실 보수라기보다 대부분은 원광훈 씨 같은 분들이 마치 사령관처럼 지시하는 그런데 그 기준이 빼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광훈 씨는 언제나 존재했고 그냥 1% 정도의 그것만 비중만 차지해도 그것도 좀 과분한 분인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주 특이한 점을 느꼈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7대3입니다. 7대3이라는 예. 것은 개헌 잘못되었다. 탄핵 정당하다. 예. 그리고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건 거의 7대3이에요. 예. 저는 이 여론이 7대3 구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삼무의 비판 세력과 실의 말하는 부류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론 구조가 괜찮다고 봐요. 비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뭐 20, 30%까지 오른 것은 그건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너무 몰아붙인다. 예. 특히 이재명 민주당 너희들은 뭐 잘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진영 논리로 갈린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특이점이 보수라는 사람이 줄어버렸어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동아일보 조사 신년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 27% 원래 한 30% 됐는데 떨어졌고 진보라는 사람이 30, 중도가 37%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보수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다음에 그 보수 안에서도 분열이 됐어요. 예.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의 반반으로 분열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열됐지, 축소됐지, 그 다음에 음모론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야말로 최고의 보수 견열차지.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겁니다. 예. 다만 예. 이 국면에서 이런 여론이 또 일어날 거예요. 윤석열 구속, 그 다음에 탄핵 파면 결정이 나오면 예. 그다음 이재명 당신도 같이 나가 하는 윤석열 이재명 동시 퇴진론 아하. 이런 여론이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편에 썼던 사람은 안 된다고. 아하. 나올 수 없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0%. 아하. 그렇죠. 다만 그동안 반윤석열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유승민. 그 다음에 유승민, 그 다음에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그 다음에 안철수. 그렇죠. 예. 조금 약했지만 오세훈. 아하. 요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마 윤석열을 간판으로 해서 그럼 윤석열 뒤에 숨어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벌써 한번 윤석열 지지율이 12% 갔다가 이상 올라온 것도 예.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근데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대를 만들어가 정치 교체, 검투사 정치가 말이죠.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문화 교체 이런 거 하기에는 제일 적당한 사람이 나는 이준석 의원이라고 보는데 물론 당의 기반은 약하지만 그런 어떤 창의적 대응이 가능한 예.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형이 딱 나오면은 대법원은 뭐 그쪽으로 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알겠습니다. 신년 특집 우리 조합재 대표님 모시고 그런 보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